자, 이제 34쪽에 보시면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근데 혹시 1월 달에 건폐율 용적률을 안 배우신 분들은 그 부분만 동영상 좀 참고를 하시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그 의랑 뭐 계산 문제 하는 걸 좀 간단하게 해놨는데 이번 과정은 안 해드릴 거예요. 이번 달은 그거 하다 보면 또 1시간 걸려.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혹시 부족하신 분들 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그 부분만 가서 동영상 딱 한번 보시면 돼. 그럼 뭐 계산 문제 이런 것들 지금은 책에 써진 그대로 읽으시면 돼. 자, 건폐율 하면 건폐율이란 무슨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놨죠. 그걸 식으로 쓰면 항상 분모가 뭐야? 대지 면적 기준이지.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분자.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내용으로 보니까 무슨 면적을 건축 면적을 제한하려고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이 나오면 용적률은 항상 무슨 면적에 대해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나오지. 그래서 항상 요거는 연면적을 제한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공부할 때는 써먹어야 돼. 요거예요. 그럼 앞으로 건폐율 그럼 무슨 면적 구하려고? 건축 면적. 용적률 하면 연면적.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내가 이걸 써준다는 게 또 너무 많이 써주다 보니까 잊어먹었어. 이걸 필기 안 하려고 거기다 써주려고 그랬는데 용적률 빼먹었어. 이것만 좀 하나 적어보세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다음 장 넘겨서. 다음 장에 용도지역 안에 용적률을 이렇게 써 있나요? 거기다가 무슨 면적, 연면적자 이렇게 적고, 그 위에 보면 여백이 좀 있죠. 여러분 책 위에 여백, 여백으로 손 올려 이렇게 올려서 거기다가 연면적 뜻만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이제 밑에다 할 거고 여기 같이 하지 뭐 오른쪽이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다 이렇게 말해. 나중에 건축법에 가면 또 나와요. 건축법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층이라는 말. 여기서의 각층은 지상 플러스 지하 다 말하죠. 그러니까 지상이든 지하든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때 이제 시험에 쓰는 거는 단 용적률을 산정 시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에서 주차용 면적 요 두 개는 연면적에서 뭐하라? 제외하라. 요거. 그러니까 시험에 내면 이걸 자꾸 내면 용적률 이런 책 위에 있잖아. 여백 위에다 써. 36조 맨 위가 용도지역 안에 용적률 이렇게 써있잖아. 옛날 36? 그래서 원래 용적률은 무슨 면적? 그럼 연면적이 뭐냐? 그럼 요거의 연면적이요.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때 각 층이란 지상이든 지하든 모두 합한다. 그런데 뭐 계산할 때? 용적률. 산정은 계산이요. 근데 우리는 계산이라고 안 나와. 시험에서는 법률 용어가 산정이니까.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도 들어가기로 했는데 뭐 빼라? 지하 빼라. 지상에 뭐 빼라? 주차장 면적 빼고. 그걸 연면적에서 빼고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법 규정의 목적이 나와. 다시 앞으로 와서 건폐율. 똑같아. 순서는 1번 의, 2번 법규정 목적, 3번 최대한데 똑같아. 건폐율 용적률 다 순서 똑같이 맞춰져 있어. 자, 법규정 목적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 중요한 단어가 공지 확보하는 것.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평면적 규제 그래.
그럼 평면적은 높이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 높이하고는. 그러면 다음 장 넘겨봐요. 다시 용적률로. 용적률의 법규정의 목적은 1조 채광 통풍 및 연소의 방지에 유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무슨 규제? 입체적. 입체적 그 말은 높이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있지. 그 동그라미 3번. 그래서 간접적 높이 규제다. 간접적 높이 규제다. 근데 간접이라는 말은 뭐하고 결합돼야? 건폐율과 결합. 그러니까 용적률 하나만 갖고 높이 제한해? 못해? 못해. 건폐율도 있고 용적률도 있어야 높이 제한한다. 그거를 간접적 높이 규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이걸 여러분이 다 썼잖아. 손으로 쓴 거를 이렇게 다 표시돼 있다. 그 말이야. 자, 거기까지 이해됐죠? 의의는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돼.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도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래서 요거는 높이하고 상관이 없죠? 요거 높이하고 상관이 있지. 근데 높이하고 상관이 있는데 간접적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 다음에 두 개 모두 다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야? 상한선. 상한선 규제법이야. 그러면 상한선이란 가장 높은 선이죠? 근데 높은 선을 규제하니까 항상 숫자 뒤에 뭐라고 나와야 돼? 얼마 얼마 이하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지. 이게 건폐율 용적률이야. 그래서 얼마 얼마 이하로 나오는 방식. 그리고 이제 또 양괄호 3번. 건폐율로 와서 양괄호 3번은 최대 한도를 말해. 그럼 최대 한도 원칙은 항상 순서가 어떻게 나와? 범, 영, 조례로 써 있나요? 무조건 최대 한도는 순서가 어떻게 나와? 범, 영, 조례로. 그럼 용적률 최대한도 그래도 어떻게 나와? 범, 영, 조례로. 그러니까 똑같아. 똑같으니까 한 개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그 다음 줄에 무슨 범위에? 다음 범위. 다음 범위가 어디서 정했어? 법으로. 법에서 최대한도를 준다는 이야기야. 그럼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다시 뭐로? 조례. 그럼 지방에 오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각각 조례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 우리 시험은 조례까지는 출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숫자가. 법과 0까지만 출제가 돼.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나오면 순서 똑같아. 의, 목적, 그 다음에 최대한도 이렇게 순서가 나와.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최대한도를 배울 건데 최대한도에도 원칙이 있고, 여러분 번호가 몇 번, 양괄호 3번으로 되어 있지? 최대한도에는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어. 그래서 원칙을 먼저 배울 거예요. 자, 16개, 21개까지 쪼개는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먼저 4개는 무슨 지역이 4개? 도시, 그 다음에 관리, 그리고 농림, 자연 이렇게 나오죠. 다시 도시를 16개로 쪼개볼게요. 16개로. 그럼 16개 쪼개려면 우선 4개부터 나와야 되겠죠. 주, 상, 공, 녹. 다시 주거지역을 3개로 먼저 쪼개볼게요. 3개. 전용, 일반, 준. 자, 전용은 몇 종? 1종, 2종. 일반은 1, 2, 3종. 여러분 시험에 얼마나 쉬운 게 나왔는지 알아? 자, 전용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세분한다. 이렇게 나와서 시험 문제가. 다시 일반은 1, 2종으로 세분. 이런 식으로 나와 시험 문제가. 그래 여러분들은 구분하는 이름만 알면 시험 문제 푼다니까. 목적이 아니요. 이름만 풀어봐. 이름만. 그리고 준. 자, 상업은 상업 순서 4개. 중심, 일반, 근린, 유통이지.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 자, 녹지는 보전, 생산, 자연. 이렇게 해서 16개야.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3개로 세분하면 계획부터 쓸게. 계획, 생산, 보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배운 거 생각해 봐요. 항상 우리는 이 많은 용도도 2개로 구분할 때는 개발과 보전으로 구분하지. 개발, 보전. 자, 도시가 뭐 하려고 지정돼요? 개발. 근데 개발인데 요 주, 상, 공은 역시 뭐 하려고? 개발. 그럼 요 녹지부터가 뭐예요? 보전이지.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는 뭐 하려고? 보전이야. 그럼 요것도 전부 뭐예요? 보전이지.
그러니까 개발하면 앞으로 주상공, 보전하면 녹관농자. 그게밖에 구분이 안 돼. 그럼 도시개발법에 가도 용도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개발, 보전 두 개밖에 없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21개도 두 개로 구분하라 그러면 뭐하고 뭐? 개발, 보전이야. 개발, 보전. 자, 어디가 개발? 주상공. 자, 보전하면 녹관, 농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걸 구분하면 건폐율 용적률이 해결이 돼. 자, 보면 우선 건폐율의 최대는 90과 20으로 돼 있어. 90과 20. 그러면 상식으로 개발 쪽이 90, 보전 쪽은 20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자체를. 그러니까 녹관 농자는 무조건 얼마? 20 이러는 거지. 개발 쪽은 90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된 예외가 하나씩 나와. 전부 개발 쪽이 주상공인데 전부 90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로? 70을 주는 예외가 나와. 그 다음에 20에서도 독특하게 40이 나오는 예외가 있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최대는 여기 다요. 최대는 90, 20, 90에서 70, 20에서 40 이렇게 나와. 자, 맞춰볼게요. 자, 상업지역이 90에 가겠죠. 가장 개발될 수 있는 땅. 그러면 주거나 공업은 개발인데도 그보다 낮은 얼마? 70, 요렇게 하려고 90에서 70이 나오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녹지부터는 똑같이 이제 전부 20 쓰면 돼. 20, 20, 20, 관리도 20이지. 그런데 계획 관리만 얼마다? 40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매번 쓰는 거야, 이거를. 항상 계획 관리는 앞으로 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니까 미리서 높게 해준다는 이야기지. 자, 그럼 최대한도 공부도 끝났네. 이게 다야, 최대한도 공부는. 그러니까 최대한도는 숫자 얼마? 90, 20만 기억하면 돼. 90, 20. 그래서 개발 쪽에 90, 근데 그 중에 가장 개발이 어디? 상업. 그러니까 상업만 90, 나머지는 좀 낮춰서 70, 70. 나머지 전부 20조 보전은. 그런데 무슨 관리만? 계획 관리만. 그러면 돼. 그러면 이제 용적률도 해볼게요. 용적률 최대 한도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1500과 80이요. 1500과 80. 그러면 이제 1500이 어디로 갈까? 상업지역. 그렇게 가겠지. 상업지역. 그럼 또 예배가 나오죠. 500과 400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주거나 공업은 똑같이 70을 줬는데 용적률은 500과 400으로 나눠져. 그럼 상식으로 주거지역, 요게 공업지역이야. 그렇게 하면 돼. 요게 주거, 공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80인데 예외적으로 얼마? 100을 줘, 100을. 근데 이 100은 무슨 관리가 할까? 계획 관리. 그리고 녹지.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맨날 여기를 내, 녹지를. 원래 보전이가 80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녹지는 100으로 시작을 해. 한번 적어 놓을게요. 자, 상업은 1500, 주거는 500, 공업은 400. 근데 녹지는 보전인데도 80이 아니라 100으로 들어가 있어. 이유가 있어. 근데 100을 보전은 80으로, 나머지는 100으로 주려고 이런 뜻이야. 근데 최대를 80으로 해놓으면 이거 100으로 못 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녹지는 일단 100으로 하되 그 중에 보전이 어디니까? 보전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80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개발될 수 있다고 그래서 100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또 얼마가 될까? 100. 그래서 늘 계획 관리는 기억하라고 그랬어. 이유는 나중에 요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가면 이대로 나와야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가면 요 문제가 나와. 그래서 무조건 저걸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최대는 공부가 끝난 거야. 최대 공부는. 그 대신에 용적률은 요 최대까지만 공부하시면 돼. 근데 건폐율은 이제 세분대 것까지 들어가야 돼. 세분. 그래서 자, 세분 하게 되면 일단 요 놈을 갖고 이제 공부 맞추는데 이 공업지역은 세분을 해도 똑같아. 녹지도 세분하면 똑같아. 녹지도 20, 20, 20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똑같아. 그럼 결론은 주거하고 상업만 구분한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었지. 주거지역은 올리는 방식, 상업지역은 내리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지. 올리고 내리는 거야. 왜? 반대 개념으로 해야 돼. 그러면 주거지역이든 상업이든 건폐율을 올리고 내릴 때는 10단위야. 10단위. 갑자기 20 이렇게 못 올라가. 올라가도 10, 내려가도 10, 10 이런 식으로 내려야 돼. 그러면 여기가 최대가 70이니까 올리는 방식이니까 준이 70이 돼야 되겠지.
올려서 70이 돼야 될 거니까. 그러면 앞에 전용은 50이 되겠지. 일반은 60이 되겠지. 그래서 50, 60, 70 반대로 하면 최대 70 준위가 밑으로 가는 건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준 밑에 일반은 60, 그 밑에는 50 이렇게 이게 올리는 방식이야. 그런데 3종만큼은 요게 나오니까 주의하라 그랬죠. 3종은 높이가 고층이야. 이게 고층. 그럼 최대를 올리면 반대로 건폐를 좀 줄여야 돼. 건폐를 줄일수록 높이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 그러니까 건폐를 평면이니까 이걸로 보면 돼. 이걸로 이렇게 누르면 위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지. 그래서 올리려면 좀 줄여야 돼. 줄이니까 높이는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그래서 매번 묻는 게 이런 것들 예외. 그러면 이제 상업은 90부터 내리면 되는 거지. 90, 그 다음에 얼마? 80, 70 이렇게 내려와. 그게 내려오는 방식이야. 근데 요 유통은 또 올라가는 거지. 얼마로? 80. 그러니까 올려도 두 개는 못 올려. 무조건 올려도 한 개, 내려도 한 개 개념이야. 왜냐? 이렇게 물어봐. 여기가 유통 상업지역은 농수산 도매시장 연상하면 돼. 그럼 농수산 도매시장이 도심 한가운데 있어? 외곽에 있어? 주로 외곽에 많이 있지. 그 다음에 저기는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살아 안 살아? 안 살지. 농산물을 많이 쌓아야 돼. 그지? 그래서 건폐율을 늘려줘야 돼. 건축 면적을 늘려야 밑에 공간이 커지니까 뭐를 많이 저장하겠지. 그래서 늘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늘려줘도 두 단계는 못 올라가니까 70에서니까 얼마로? 80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 최근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데 있잖아. 법칙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 만든 법칙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내려오는 게 원칙. 근데 유통상업은 올려야 되니까 70에서 얼마로? 80.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최근 이걸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 왜? 90, 80, 80, 70으로 하려고 지가 바꾼 거야. 그런 거는 없어. 그런 법은. 원래대로 법이야. 그래서 이유. 주거지역은 올리고 상업은 뭐하고? 내리고. 근데 올리고 내리는데 전부 예외를 하나씩 갖고 있어. 자, 일반 3종은 높여야 되니까 뭐를 줄이고? 건폐율을 줄이고. 유통상업은 면적을 늘려주려니까 70에서 다시 올려서 얼마로? 80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집에 가서 꼭 한번 써보시란 얘기야. 백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번 여러분 쓰는 연습만 한번 할 수 있으면 돼. 그럼 5월달쯤 되면 이건 자동으로 맞춰. 5월쯤 되면. 근데 요게 꼭 한 문제 나오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용적률로 나올지 건폐율 나올지. 근데 지금까지 시험은 주로 건폐율이 한 5번 나오면 용적률이 한 번 나와. 근데 요 근래는 반대로 내리 용적률을 지금 내리 2번을 냈어. 그러니까 또 내년에 가면은 올해 가면 그냥 용적률 나올지 이제 건폐율 나올지 구분을 못 해. 그래서 용적률도 최대까지로 공부를 해 놓으신 거야. 그다음에 용적률도 세분한 거는 5월달 가면 설명해 드릴게요. 5월달에. 지금은 우선 건폐율의 최대하고 세분한 거까지 하고 용적률은 최대까지만 공부하시는 거지. 자, 요걸 책으로 가서 확인할게요. 34쪽의 하단 표. 거기 법률에 의한 범위 써놨나요? 그 법률에 의한 범위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최대 한도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모든 최대 한도는 어디서 정해? 법률로 정해. 그럼 이제 법률로 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나오나요? 그게 이제 바로 세분된 수치야. 그러면 어디다 표시하자면 여러분 책에 위에 보면 이렇게 반달고 이러면 원칙하고 법, 영, 조례 이렇게 돼 있나요? 반달고 1번에 거기다가 여기다 최대 요건 세분. 그러니까 법에서 뭐를 주고 최대를 줘. 그 다음에 대통령령은 뭐 할 때 세분한 부분은 무슨 영어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분한 게 주거가 이렇게 세분된 거죠. 세분된 거 어디 안에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따로 정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다시 도표 내려오면 항상 법률에 의한 범위가 최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바로 세분된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조례는 따로 써놓지는 않았어요. 요게 보는 것만 알면 돼. 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용적률이 또 나와. 그럼 용적률도 보는 방법은 똑같아. 법률로 뭐를 정하고? 최대. 그 다음에 세분한 건 뭘로? 대통령 이렇게 나오잖아. 똑같아. 그럼 보는 연습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원칙은 끝났어. 그러면 이제 예외가 나와. 원칙인데 예외니까
여러분 책에 이제 반달가로 2번으로 예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예외가 나오는데 여러분 책은 35쪽이야. 35쪽에 그 표가 나와. 그죠? 그 표에 굵은 글씨가 보이나요? 개발진흥, 수산자원, 자연취락, 자연공원,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렇게 보여요? 근데 개발진흥하고 자연취락은 있는 대로 다 써줬어. 그럼 나머지는 굵은 글씨 한 자씩만 써놨지. 요걸 좀 외우기 위해서 첫 글자를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거예요. 첫 글자로. 그래서 여러분 순서 보면 요 개자는 개발진흥지구를 말해. 개발진흥. 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야. 세 번째가 자연취락이에요. 자연취락. 네 번째는 자연공원이에요. 자연공원. 다섯 번째가 농공단지고 여섯 번째가 산업단지예요. 정 안 외워지면 이렇게라도 외우란 얘기야. 자, 개수, 자자, 농산 이렇게라도. 왜냐하면 요 근래 시험 문제가 이렇게 예외까지 출제를 해. 예외까지. 근데 왜 여기 개발진흥하고 자연취락은 다 써놨느냐면 실제로 오늘은 요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되겠지. 두 개가 아까 완화되는 지구지. 아까 완화되는 지구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는 거야. 시험에서 이 숫자로 여기서 완화된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개발진흥은 거기에가 두 개가 뭐라고 써 있어요? 자연녹지에도 지정하고 도시지역 외의지역에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연녹지는 얼마로 돼 있나요? 30 이하지. 근데 이하인데 안 읽은다고 그랬어 아까.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가 얼마인가요? 40이 되는가요? 그럼 이게 완화됐느냐? 이거 공부를 하는 거야. 완화됐느냐? 자, 원래 자연녹지는 얼마인가요? 자연녹지 조금 20. 20인데 거기다 무슨 지구를 지정하면 개발진흥을 지정하면 얼마? 30으로 해주겠다 이 말이야. 30으로. 자 봐요. 여기 자연녹지거든. 원래 건폐율이 20이죠. 근데 여기다가 무슨 지구를 지정하면 개발진흥을 지정했어. 그럼 이 부분에 한해서는 얼마로? 30으로 적용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완화됐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가 어디예요? 관농자. 그럼 관농자는 원래 얼마인데? 20밖에 안 되잖아. 근데 얼마? 40. 이걸 완화시켰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자연취락이 완화, 이거 백날 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바꿔내는 거야. 요렇게 바꿔내. 자 봐봐요. 여기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 농촌지역이야. 농촌지역의 건폐율이 얼마예요? 20밖에 안 돼. 근데 20만 갖고는 절대 개발이 안 돼. 근데 여기다가 공장을 좀 짓고 싶은 거야. 공장 지으려면 무슨 지구를? 개발진흥을 지정하면 돼. 그럼 진흥이 지정되면 얼마로? 40으로 적용하니까 공장 짓기가 좀 쉬워진다. 또 상식적으로 여기다가 취락을 한번 해봐. 요 취락, 자연취락을 그 자연취락에다 밑줄 긋고, 그 옆에 자연취락하고 여백 있죠 이게. 이렇게 여백 있나요? 여기다 적으세요. 녹, 관, 농, 자. 그러니까 자연취락은 항상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가 돼. 어디에만? 녹, 관, 농, 자에만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 그럴 때 얼마 주나요? 60을 줬지. 60. 응?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 농촌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농사 지을까요? 거기서도 살아야 되겠지. 근데 20을 주면 농사 짓는 사람은 축사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는데 건폐율이 20을 주면 건축 면적이 땅덩어리가 돼야 돼. 엄청 큰 거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건물도 지어도 20%가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다 자연취락을 지정했어. 그러면 자연취락이 취락이라는 게 불악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상식으로 해. 불악이야. 그럼 불악을 만들려면 얼마로? 60을 주면 돼. 그러면 집 짓기가 쉬워지겠지. 건물 짓기가. 그래서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개발진흥하고 자연취락은 시험에서 안 낼 수가 없어. 시험 문제를. 건폐율 용적률 할 때도 내는 거고 다른 용어 할 때도 내는 거고 이러는 거야. 자, 완화됐다는 말을 위해서 하는 이제 다시
원래 보존지역은 건폐율 얼마다? 20이다. 근데 거기다가 개발 진흥을 지정하면 특히 자연녹지도 20인데 30으로, 도시지역에는 20인데 40으로, 그 다음에 자연취락이 지정하면 20인 지역들이 전부 60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완화됐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다 외우려고 하면 두 개만이라도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순서를 보면요. 40이고 자연취락 얼마 나와요? 40, 자연취락 60, 자연공원 60, 농공 70, 산업단지 8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써준 거야. 여러분 책에다. 근데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래서 공부를 못해. 그 책 갖고는. 순서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문제 숫자는 요거 빼고 30 빼고 4, 4, 6, 6, 7, 8 이렇게 된 거야. 순서가. 그러니까 뭐를 외우면 돼? 개수, 자자, 농산 이렇게 외우고 나중에 공부하려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용적률이 나오거든. 용적률 오른쪽 페이지. 똑같이 예외. 예외 그러면 예외 똑같이 나와. 이 번호 체계가 맞잖아. 자 그럼 예외 쪽 보면 개수하고 자연취락 없지? 그 다음에 자연공원, 농공하고 산업 없지? 그러니까 요거야. 봐봐요. 여기에 숫자 나오고 세 번째 없고 숫자 나오고 세 번째 없어졌지? 그럼 네 개만 남은 거야. 그럼 네 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나요? 숫자가? 자, 이거 읽으면 어떻게 나와? 외우는 것도 이렇게 외우란 얘기야. 됐어? 얼마나 머리 써서 만들었겠어. 이렇게 나오려고 만들려면 108, 80 없고 100 중이라는 건 150에 중이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자가 이걸 머릿속에 연상하면 답을 찾아.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하지만 오늘은 저것만 나. 거기다 공부하는 요령만. 그래서 오늘은 뭐만 외운다? 개발진흥, 자연취락만. 그것도 건폐율만. 용적률 하지 말고 건폐율만. 응? 건폐율만 해. 여기까지 가면 또 머리 딩빙 돌려나.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요건 나중에 공부 좀 되면 하면 되거든. 오늘 요령만 설명해 주세요. 요령만. 자, 그리고 이제 35쪽에 보면 건폐율의 조정이라고 나와요. 그 박스 밑에. 그거는 아직 보실 필요 없어. 원래는 이걸 안 넣어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할까 봐서 넣어준 거지. 시험 공부는 아니야. 이게 15회 이전에는 출제가 됐어. 15회 이전에는. 15회 이후로는 이게 출제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공부를 여기까지 다 한 거야. 왜? 나오니까. 근데 요즘 사람은 이거 내면 맞출 사람 한 명도 없지. 왜? 원래 원칙도 못 찾는데 이거까지 내? 그러면 더 못 찾지. 그냥 안 내. 여러분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내는 거야. 자, 그럼 넘기시면 되고. 다음 창에 넘기면 용적률이 나와. 그럼 용적률도 오른쪽 예외 끝나면 그 밑에 용적률 조정 나오죠? 또 볼 필요 없어 이것도. 여러분이 진짜 실력이 좋아지면 여기 해줘 내가. 에? 실력이 좋아지면. 근데 실력 요거 만약에 요런까지 해주지?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 봐서 그래.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 봐서 이거 못 해줘. 해주고 싶어도.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라고 내가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 거기서 시험 문제 공부하실 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건너뛰시면 되고 나중에 실무에 가서 필요하거든 찾아서 보시면 돼. 그럼 이제 페이지 57쪽에 하단에 보시면 6번 번호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체크해서 안 하는 곳은 잘 기억하셔야 돼. 그거 집에 가서 안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부분도 안 해야 될 부분이 많아. 그러다 보면 페이지가 실제로 한 150페이지 돼. 그 실제 공부하는 거. 그거 뭐 5번 못 읽으실 분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가? 용도지역, 미지정 등에 대한 행위 제한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그럼 우리가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무조건 뭐가 나왔어? 행위 제한 나왔었지? 그럼 행위 제한은 세 가지가 뭔데?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 알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여기 봐봐요. 왜 미지정이란 말이 나오게 돼? 그래, 순차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지정을 못 받는 것도 있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아까 우리 표에 용도지역은
일괄적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정한다? 순차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가. 쓰지 말고 이제 쓰려고 하지 마. 뭘 써? 앞에서 읽으면 되는데. 쓰고 싶으면 여기다 요 말만 쓰면 되지. 에? 이제 적으려고 하지 마. 적으려고. 적으려고 안 하면 합격해. 적으려고 하면 떨어지는 거고.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적으면 안 되지. 내가 적을 때는 적으라고 알려주니까 그냥 안 적으면 말로만 들으시면 돼. 자, 그 다음 용도지역 개수 몇 개예요? 배운 대로 해봐. 4개. 도, 관, 농. 자, 그러고 이제 여러분 책 읽으면 돼. 그럼 4개 지역이 미지정됐다 그 말이잖아. 미지정됐을 때 행위자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무조건 보전자가 붙은 쪽 찾으면 돼. 보전자. 그럼 보전자가 어디에 붙어 있어? 그래, 자유환환경. 그걸 기억하면 돼. 자유환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무조건 미지정됐을 때 행위자 물으면 뭐 찾으면 돼? 보전자 붙은 거 이러면 돼. 보전자 붙은 거. 다시 도시지역은 세분할 수 있죠. 근데 미세분됐어. 그럼 여기도 보전자 붙은 거 찾아봐. 저기서. 도시지역에 보전자 붙은 게 뭐야? 보전, 녹지로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관리지역 미세분됐어. 보전자 붙은 게 뭐야? 보전 관리지역이지. 그러니까 미지정 미세분은 무조건 뭐? 보전자가 붙은 걸 찾으면 돼. 보전자가. 그렇게 공부하면 돼.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물을 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건폐율과 용적률로 물을 수도 있겠네. 건폐율 얼마일까? 이렇게 되겠지? 뭐니까? 보전이니까. 보전 어떻게 돼서 20, 보전은 80 이렇게. 그러니까 저걸 시험에서 이걸 공부해야 돼야 돼 이게. 그러면 개발 보전으로 문제가 탁탁 풀어져야 돼. 전부 보전자니까 가장 낮은 숫자. 건폐율 얼마? 20, 용률 80.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거야. 도관 농자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폐율은 이렇게 묻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 20, 용적률은 80 이렇게 대답해야 돼. 또 마찬가지야. 미세분 됐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 이렇게 물어. 그러면 숫자로 물으면 이렇게 해야. 왜? 보전이니까. 보전은 무조건 얼마? 20, 80, 20, 80 그래 외우면 돼.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도 그냥 외우면 안 돼. 뜻 알아야지. 요게 건폐율 최대, 용적률 최대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 그럼 모든 문제가 풀어져. 그래서 1번, 2번 읽으시면 돼.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용도 지구. 자, 용도 지구의 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서 했던 거. 뭐의 제한을? 용도 지역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완화하려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으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용도지구 지구의 지정과 세분. 자, 지정. 거기에 원칙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령. 법령이 무슨 뜻이야? 법과 대통령령이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예외 뭐로? 조례. 다 써놨어. 자, 밑으로 내려봐. 지구 세분 어떻게 세분해? 대통령령으로. 2번 뭐로? 조례에 의해서. 그럼 아까 우리 지역 배울 때도 세분하면 어떻게 돼 있어?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조례로. 똑같아 방식이. 아시겠어? 그러면 용도지구 맨 위에 보면 여백 있나요? 거기다 이제 필기를 하나 하세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거를 또 한 번 내가 정리를 또 할 거야 이제. 자, 맨 위에다 용도지구의 종류로 내가 뭐라 해? 종류. 종류 말고 다른 말로 구분. 그럼 용도지구 종류는 3가지 종류가 있어. 법과 영과 조례에 의한 종류 3가지야. 아까 여러분 지정할 때 법령, 조례 말 있잖아. 그거야 지금 책에 있는 그대로. 자, 용도지구 종류는 어디서 정해? 법으로 정한 게 있고 영으로 정한 게 있고 조례로 정한 게 있고 이런 내용이야. 그럼 법으로 정한 종류가 아까 몇 개? 9개. 영으로는 알파. 아직 몰라. 대통령령으로. 조례는 신설. 그럼 신설은 어떻게 되는가? 법과 영 외로. 법과 영 외에도 뭘로? 조례로 신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세분. 법으로 세분한다는 없죠. 대통령령과
조례에 따른 세분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법에서 정한 9개 중에서 몇 개가? 5개가. 5개가. 한번 적어볼까? 아까 외운 거 2개 뭐야? 외운 거 2개부터. 취락, 개발, 진흥. 이거는 완화됐으면서 항상 세분도 된다고 그랬잖아. 요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 그리고 이제 3개. 경관, 방제, 보호지구. 이렇게 해서 외워. 무조건 나와 시험에서. 무조건. 그러니까 외우는 거를 그냥 순서별로 외우지 말고 여러분 상식으로 완화된 2개는 꼭 외워야 되니까 먼저 기억하고 거기다 3개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조례로는 경관지구는 추가 세분 이렇게 나와. 추가자가 붙었지. 그러면 이미 무슨 영에서 대통령 영에 의해서 한번 세분됐지. 근데 다시 어디에서 조례로 또 추가로. 그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다음에 중요시설물. 요거는 앞에는 중요자는 붙었는데 안 중요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요 2개는 세분한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노란색으로 써놓은 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거의 세부 문제로 나오면 요게 나와. 경관에는 추가가 붙었다. 그 말은 어디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했는데 필요하면 조례로 또 쪼갤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요거야.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여기서 세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안 됐는데 조례에서 하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세분이야. 그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요거는 추가고 요거는 추가가 아니야. 처음 되는 거야. 처음. 뭐에는 안 되는데 대통령령으로는 안 됐지. 근데 조례로는 된다. 이렇게 되겠거든. 그럼 이유가 있어. 좀 이따 알아. 요게 청소년 관련돼 있어. 청소년. 그럼 청소년 유해시설이 대한민국이 똑같아 달라? 지방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조례로 따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유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공부하면 돼. 좀 이따 그것도 이제 밑줄 걸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용도지구 나면 요 내용이 여러분 책에 지금 쭉 순서별로 돼 있는 거야. 요 순서를. 그러니까 책도 더 줄이면 요렇게 나오고. 요놈 이해되면 읽는 순서. 자, 용도지구는 순서가 어떻게 나와? 법으로 정한 게 나오고 영어로 정한 게 나오고 또 조례로 신설한 게 나오고 세분할 때도 무슨 영어로? 대통령령. 그 다음에 뭐로? 조례로 이렇게 나오잖아. 순서가.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 적을까요? 그러면 요거를 지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추가 세분을 하든 전부 무슨 계획? 관리계획 설정이지. 이제 써놨으니까 대답해봐. 5개 지구는 자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한다. 들렸지? 지정자가 보이면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이지.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거를 세분하는 것은 뭐다? 관리계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항상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라 이렇게는 안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가면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요건 조례에 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정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세분하는 건 전부 뭐다? 관리결정이다. 이렇게 나와. 자, 요거를 지금 책으로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정부터 1번 지구의 지정, 원칙, 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한 지구를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결정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9개 이름이 무슨 법에 있고 국토계획법에가 있고 알파는 대통령령에 있는데 모두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조례는 예외가 신설한다 이렇게 써놨죠. 신설. 그래서 둘째 줄 끝에 조례로 굵은 것이 조례로 용도지구 명칭 및 지정 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그 굵은 것이 법정지구 외의 용도지구 이렇게 써놨죠. 그 법정이라는 말이 뭐야? 법과 영으로 정한 것 외에 그 말이요. 그걸 법정지구라고 그래. 법정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 결정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오늘 동그라미 1, 2, 3번이 신설 기준이야. 자, 세 개다. 신설하는 기준 이렇게 써볼까? 그래야 나중에 공부할 때도 편하지. 그러니까 조례로는 항상 신설을 해. 신설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죠? 아까 예외는 조례하고 신설지구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신설할 때는 신설할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 1번. 용도지구 신설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고 끝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일 것 이랬지. 그러니까 조례로 신설하는 거 마음대로 하지 말란 이야기야. 부득이할 때만 신설하라 그 말이지. 그 다음에 2번은 최소한도에 그쳐라 이렇게 해놨고 3번은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행위자를 뭐하는 것은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이 완화를 강화로 슬쩍 바꿔놓잖아 시험에서. 신설하면 뭐 해야 돼? 완화되는 건 안 돼 그 말이야. 그 다음 지구의 세분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은 둘째 줄 대통령령이 뭐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놨지.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라 이렇게 안 된 거야. 대통령령에 가면 이렇게 세분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무슨 계획 결정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조례는 둘째 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는 어떻게 하고 추가 세분하고 중요시설물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놨지. 그러면 지구 이름을 10개를 한번 확인할게요. 1번 경관, 2번 고도, 3번 방화, 4번 방제, 5번 보호, 6번 취락, 7번 개발진흥, 8번 특정용도 제한, 9번 뭐라고 돼 있어? 복합용도, 10번 무슨 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합용도 지구까지만 뭐야? 법에서 만든 종류야. 근데 10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내용이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9개는 항상 뭐? 법률에 의한 종류야. 그지? 법률에 의한 종류고 알파는 아직 몰라.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자, 그래서 10개라는 개념이 그렇게 9개, 10개로 구분해 놨죠.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러면 경관지구를 3개로 세분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책에 경관지구 이렇게 돼 있고 3개 이름이 뭐야? 세분한 거. 자연, 또 크게 시가지, 또 특화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잘 봐. 그러면 경관지구는 법에서 만들었어? 대통령령에서 만들었어? 법에서 만든 거죠. 법에서 만든 종류인데 이렇게 세분하는 건 무슨 영예가 적혀 있어? 대통령령예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법에서 만든 종류가 경관 있는데 대통령령에 가니까 요 놈을 뭐 하라고? 요렇게 하라고 돼 있어. 그런데 법으로 하든 대통령령으로 하든 전부 결정은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이름만 알면 돼. 이름만. 뜻은 몰라도 돼. 그러면 자연, 그다음에 시가지, 특화야. 그러면 방제를 가봐. 방제를 세분하니까 뭐뭐로 돼 있어요? 시가지하고 자연인데 특화는 없지? 그러니까 한 개로 공부하라는 얘기야. 요놈을 공부해. 경관을 3개로. 근데 방제는 요거 2개는 있는데 뭐는 없어? 특화는 없지? 요런 식으로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 나중에. 우리는 이름은 분명히 구분해야 돼. 작년 시험에도 다음 중 세분한 지구인데 옳게 연결되지 않은 거 이렇게 물었어. 그 이름 잘못된 거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요 이름 정도만 외워. 오늘은 다 못 외워. 근데 외우는 방법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첫째 무슨 지구? 경관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경관이 3개인데 그 중에 특화가 없는 게 뭐다? 방제. 그럼 한 개 더 외워지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보호지구 한번 보세요. 보호지구는 세분하니까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지. 그렇게 외워야 돼. 그리고 취락하고 개발진흥주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다른 거는 대충 지금 공부해도 되는데 지금 당장 취락과 개발진흥지구는 암기가 되기 있어야 돼. 자, 취락하면 무슨 취락? 자연, 집단. 아까 자연은 어디 대상? 굵은 곳이 녹, 관, 농, 자. 얼마나 식 좋아. 그지? 한 글자 한 글자에 글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 박수 한번 안 쳐? 얼마나 신경 써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했겠어.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글씨까지.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알겠지. 이랬는데도 떨어지면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죽을 때도 없어. 빠져도 안 돼. 어디에? 오염돼 오염. 이렇게 갖고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집단은 어디야?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쉽게 출제된 게 내가 하나 알려줄까? 자,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구 이렇게 낸 거야 시험에서. 이걸 못 찾는 사람 수두룩한 거야. 무슨 취락이야? 집단이지. 농관 농자를 대상으로 그럼 어디야? 자연적.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 어렵게 안 나와. 있는 그대로 나와.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자꾸 읽어서 이해하다면 시험장 가면 다 풀어낼 수 있어.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요거는 외우는 방법도 이렇게 하셔야 돼. 개발진흥을 세분하니까 순서가 어떻게 나와요? 주거, 산업, 관광, 휴양, 그 다음에 복합, 특정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면 돼. 주거 개발 진흥이니까 무슨 기능이 있어? 주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주거 기능. 그 다음에 이 산업이 들어가면 공장이야. 공장. 그래서 무슨 기능? 공업 기능 나와. 근데 산업 유통이라는 것은 유통이 뭐야? 물류지. 물류. 그래서 공업이나 물류 기능 이렇게 나와. 관광 휴양은 당연히 무슨 기능이야? 관광 휴양 기능 이렇게 써 있지. 굵은 글씨 보여? 됐죠? 그럼 이제 잘 봐. 여기서부터 복합 뜻이 뭐야? 둘 이상. 어? 자, 그럼 여기 봐. 요 세 개 중에서 둘 이상이 기능이 포함됐어. 그게 복합이요. 그럼 결국 세 개를 알아야 해결되지. 세 개를. 그러니까 주거 기능 나오면 주거 나오면 주거 기능, 산업 나오면 공업, 공장 찾으면 돼. 공장. 그다음에 관광 휴양 그대로 관광 휴양 나와. 복합은 그 세 가지 중에 몇 이상? 둘 이상이 포함된 걸 복합이라고 그래. 그러면 특정이잖아. 자 봐. 요거 세 개 외의 기능. 어? 둘 이상이 아니라 외의 기능이 들어가면 뭐 특정 이렇게 돼.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 외워야 되고 이거는 또 시험에서 물어봐. 기능을. 구분하시겠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세분된 5개는 설명이 끝났어. 세분된 건. 그럼 이제 세분대 아닌 건 맨 위에 봐요. 고도지구. 맨 위에 고도. 고도가 뭐야? 높이. 그럼 거기서 났어. 높이의 뭐 최고 한도를 규제. 그러면 최고 한도 규제가 높게 지어야 돼, 낮게 지어야 돼. 그렇지, 낮게. 반대로 기억해야 돼. 최고 한도를 규제하니까 낮게 지어라 그 말이야. 그럼 주로 공항 생각해봐. 공항 주변에 건물 높게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럴 때 무슨 지구 지어갈까? 고도지구. 그래서 만약에 3층 지정했어. 얼마? 3층 이하로. 그게 바로 고도지구 개념이야. 그럼 고도지구는 세분이 돼, 안 돼? 안 돼. 왜 이걸 묻냐면 2년 전까지 이게 세분 됐었어. 최고, 최저로. 근데 이게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옛날 것 때문에 또 물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까 5개 세분한 이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야, 그게. 그 다음에 방화, 그럼 뭐 예방? 화재. 딱 굵은 곳이 보이잖아. 화재. 방재는 뭐야? 재해 예방. 간혹 가다 이렇게 물을 때 방화 그러면 나오면 방재로 나올 수가 있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방화는 화재 예방, 방재는 재해 예방. 그래도 굵은 글씨 하나씩 딱딱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특정 용도 나오잖아. 그러면 특정 용도는 무슨 기능도 있는데? 주거 기능도 있는데 뭐 청소년, 요거 딱 기억해. 청소년 글자 보이면 지구 중에 무조건 무슨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래서 아까 우리가 특정 용도는 여기 나와 있지? 조례로 뭐 한다? 세분. 왜? 각 지방마다 청소년 유해 시설이 달라. 그러니까 조례로 세분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 뜻을 알아야 돼.
그 다음 장 넘기시고 복합용도가 나와. 복합용도는 그 굵은 글씨만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한다? 완화. 근데 이 완화를 갖고 용도지역 완화다 이러면 안 돼. 그 굵은 것이 무슨 시설을? 특정 시설 입지 들어올 수 있는 땅. 그 땅이 쉽게 들어오도록 완화시키라는 이야기지. 용도지역 행위자 완화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용도지역 행위 완화는 아까 지구 두 개 뭐 취락 개발 진흥이야. 근데 완화자가 붙은 건 요것도 완화자는 붙어 있어. 그래서 아까 저쪽 앞으로 넘겨가 봐. 그 밑에 거까지 하고. 자, 어디 지역을 대상으로 해?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지? 자, 그거 이해되셨지? 그럼 거기를 딱 손을 잡고 아까 어디를 한번 펴보시냐면 33쪽을 펴보세요. 아까 33쪽에 행위 제한 예외 동그라미 1번 무슨 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 말 나와 있지. 왜 용도지역 시간에 용도지구 3개가 나왔느냐. 해당 지역이 명시되어 있었지. 자, 아까 취락은 어디 지역? 녹관, 농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항상 도시지역 왜 그랬어. 도시지역 왜. 그럼 도시지역 왜가 어디야? 관, 농, 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방금 복합용도는 어디였어?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3개 지구는 항상 어느 지역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용도지역 부분에 요 3개 지구가 나온다 그 말이야. 암기 못해도 돼. 뜻은 알아야지. 왜 용도지역 행위 제한에가 용도지구가 나왔느냐. 이 3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명시돼 있잖아. 어디에서 하라 이렇게. 그래서 나와 있다 그 말이요. 오케이? 그 말 뜻을 이해하려 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이제 39쪽으로 다시 넘어와.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거기다. 개발진흥지구 있나요? 거기다 이렇게 써. 개발진흥 항상 어디 지역 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지정해. 그럼 도시지역 외니까 우리 용도로 바꾸면 뭐야? 관, 농, 자를 말하지. 그러니까 관농자는 개발이야 보전이야? 보전지역이지. 근데 거기를 특별히 개발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무슨 지구? 개발 이렇게 되는 거야. 뜻이. 그러니까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영구적 보전은 아니지. 일시적 개발도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무슨 지구가 지정되면 개발 진흥이 지정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거기는 그 부분만 개발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돼. 마지막이야. 용도지구 설명해 주는 거 이거. 올 달부터는 이거 못 해줘. 그냥 이름 있고 여러분들 세 분 거 읽어라 이렇게 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요 요약집으로 여러분들 세 분 저 내용 다 할 거니까 제대로 들으셔. 또 집에 가서 듣겠다 이러지 말고 집에 듣겠다는 이미 끝난 거라고 그랬어. 자, 적을 때 적고 설명 듣고 이러시고 가서 집에 가서 공부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오면 용도지구 참고사항 써놨어. 그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 한 번에 읽어봐. 자,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합해서 무슨 지구로? 경관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미관지구가 있어 없어? 없어졌어. 옛날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있었어. 이걸 합해서 목적이 유사하더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한 개를 합하자 해서 경관으로. 그리고 보전하고 시설 보호지구를 합해서 무슨 지구로? 보호지구로 합해진 거야. 이해가 됐나요? 대신에 복합용도지구 방금 마지막에 있는 건 뭐 했다? 신설을 했어. 신설을. 그러니까 개정된 목적도 이렇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공부하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 밑에 용도지구 행위 제한 그 써져 있죠? 쉬었다 들어갈게요.